네, 그럼 이번에는 파일 인풋 스트림에 이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자, 언더바 1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을 쓰기 위해서도 파일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을 읽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자, 근데 파일을 읽는 위치, 쓰는 위치는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쓴 파일을, 다시 말해서 작성한 파일을 여기에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파일 객체가 같은 위치를 가리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작성했던 출력 파일 객체 생성하는 위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보고요. 파일 이름만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를 할 거고요. 자, 파일 객체는 이번에는 인파일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아웃파일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낫겠네요. 자, 아웃파일이라고 질 거고요. 위치는 다 완벽하게 동일한데 여기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할 거고요. 자,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자바 코드에서 만들어내는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이클립스에서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랑 동일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렇게 이 파일을 나중에, 지금 이 파일 객체 생성을 생성한다고 해서 이 파일이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서부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파일을 만들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 안에 내용물이 영문인 경우에는 UTF-8, 한글인 경우에는 UTF-8, 똑같이 영문과 한글 다 모두 UTF-8이라고 하는 놈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안에다 만들어질 때. 왜냐하면 이 파일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UTF-8이라고 하는 디폴트 캐릭터 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MS949 디폴트 셋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앞서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신 것처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파일을 가지고 실제 객체를 생성하고 거기에 한글을 쓰게 되면 MS949 형식으로 캐릭터 셋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 그 예제를 짜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클립스에서 만드는 것과 파일 코드, 자바 코드에서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건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실제 이 파일은 없지만 전혀 객체를 생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첫 번째로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도 세 가지로 오버로딩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1바이트씩 데이터를 쓰는 단위 쓰기가 있고요. 자, 이건 미리 다 써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n바이트씩 데이터를 쓰는 거죠. 자, n바이트씩 바로 데이터를 쓰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바이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쓰기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 바이트 배열을 가지고 데이터를 n바이트를 쓰는 건데 만약에 바이트 배열이 100칸짜리예요. 공간이 100개입니다. 그러면 0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간까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쓰는 게 바로 n바이트 쓰기, 데이터 두 번째 write 메서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아니고 옵셋과 랭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이트 배열에 옵셋부터 랭스 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쓰기. 자,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결국에는 write라고 하는 메소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바이트, 하나는 n바이트를 0서부터 모든 배열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팍팍 쓰는 거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트 배열에서 특정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정 개수의 데이터를 바이트로 쓴다라고 하는 거고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서는 인풋 스트림을 만들었겠지만 이제는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파일을 쓸 거니까요. 자,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다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직접 못 만들죠. 그래서 하위 클래스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그 중에서 파일에다가 쓸 때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하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파일을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셔서 자바 IO에 있는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임포트 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웃풋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 변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걸 거고요. 자, 그 파일로 만들어진 객체가 OS1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OS1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write라는 메소드로 막 쓰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디 써지는 거예요? 여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서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쓰겠다고 매개 변수를 사용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 파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일단은 좀 이따가 한꺼번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쓰는 거죠. 그래서 os1.write, 자, write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int 타입을 쓰는 거. 요 두 번째 방법, 요걸 좀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int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요. 자, 캐릭터라고 하는 것도 2바이트 정수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캐릭터 집어넣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캐릭터는 원래 2바이트잖아요. 근데 얘 같은 1바이트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라고 하는 놈을 여기 쓰는데 2바이트가 써지는데 여기 한글을 만약에 쓰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잘리고 제일 하위 비트 한 바이트만 써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깨진 상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만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높아지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는 한 바이트, 지금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바이트 단위로만 써집니다. 그럼 캐릭터라고 하는 건 2바이트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write하고 나서 실제로 2바이트 캐릭터를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써지는 건 여기 있는 요 부분만 써진다고요. 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알파벳은 여기 하위에만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기다가 자바라고 쓴다고 치면 어차피 그 자바라고 하는 영문은 하나도 깨지지 않고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 한글을 썼어요. 한글 가, 다 이런 글자를 썼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돼서 가라는 글자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실제로 써지는 거는 여기 하위 비트 요것만 써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글자가 한글이 깨진 상태로 저장이 되어지겠죠.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요, 영어만 쓰는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바라고 쓸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더 쓸 건데요. 첫 번째는 \n 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제어 문자를 쓸 거고요. carriage return이고 line feed new line이라고 하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정수값으로 13이고요. 얘는 정수값으로 10입니다. \r, \n 이 두 개가 결국에는 개행이죠. 개행. \r, \n. 그래서 실제로 내가 \n만 써도 이건 생략이 가능합니다. \n만 써도 개행이 되어집니다. \r과 \n을 같이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r과 \n은 같이 쓰셔도 되지만 이 부분 생략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쓸까요? 생략 가능. 그러니까 파일을 쓸 때는, 개행을 할 때는 \r을 생략해도 \n만 써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사방팔방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아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write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읽을 때 했던 것처럼 IO exception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파일 not found exception의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IO exception만 상위 메서드로 스로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걸 트라이 캐치로 여러분들이 다 감싸주는 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가장 좋은 코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조금 초점을 두기 위해서 예외 부분은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넘기고 있습니다. 자, write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os1. 자, write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기계적으로 뭘 쓰라고요? flush를 쓰라고요. 자, flush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os1을 다 썼으니까 os1.close 쓰게 되면, 자,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 자, 그럼 결국에는 자바라고 하는 글자가 써질 텐데, 자,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것 안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여요. 자, 근데 이거 선택하시고요. F5를 누르게 되면 F5라고 하는 놈이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침하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 1이라고 하는 게 써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걸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바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커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커서를 제가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제일 밑에서 껌뻑껌뻑 거리고 있죠. 결국에는 \r, \n 때문에 엔터가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n바이트 단위로 쓰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이번에는 똑같이 OS, 이게 좀 파일을 닫았죠. 여기 있는 아웃풋 스트림을 닫지 않고 그냥 거기다 그대로 쓰셔도 되겠지만, 여기 닫았습니다. 닫았으면 새로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OS2라고 하는 파일 스트림으로 다시 열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여기
파일 아웃풋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자바가 쓰여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자바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커서가 여기 밑에 아래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제가 만약에 이 상태로 또 다시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주저주저 쓰게 되면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디폴트 자체가 append라고 하는 것이 false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어서 쓰고 싶으면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true라고 이렇게 써주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얘는 파일을 이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연결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그냥 그대로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한 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여러 바이트를 한꺼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어레이 1은 문자열을 한 번에 바꾸는 것들을 이미 해본 적이 있으시죠? get bytes 하게 되면, 물론 get bytes 하거나 저기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어떤 타입으로 쪼개는 겁니까? 네. 디폴트 타입으로 쪼개는 거죠. 근데 디폴트가 UTF-8이니까 UTF-8로 쪼개겠죠. 하지만 디폴트가 MS949든 UTF-8이든 어차피 영어는 동일하게 한 바이트씩 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타입이 들어와도 사실은 영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hello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질 테니까 이 5개에다가 느낌표까지 총 6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6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2라고 하는 것에다가 write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바이트 어레이 1이라고 하는 놈을 한 번에 쓰게 되면 6개의 바이트가, 여기는 나오는 6개의 바이트가 한 번에 아이고 스펠링 틀렸네요. 6개의 바이트가 한 번에 이 OS2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는 파일에 쓰여질 겁니다. 근데 쓰여질 때 내용이 연결된 상태로 쓰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R과 N을 같이 쓰셔도 되지만 N만 쓰셔도 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개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자바라고 하는 글자 다음 줄에 hello 느낌표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N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줄에서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고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러시랑 클로즈를 같이 기계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고 나서 실제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바가 먼저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헬로라고 하는 느낌표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커서는 헬로 밑에서 껌뻑껌뻑 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write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OS3를 만들 거고요.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 걸까요? 자, 어차피 연결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이 연결해서 만들 거고요. OS3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이트 배열인데요. 옵셋과 랭스를 가지고 있는 바이트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 2라고 할게요. 위에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바이트를 한번 좀 이번엔 스트링을 좀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the last smile than the first love. 자, 이렇게 쓸까요? 이게 무슨 뭐 영어 명언이라고 해요. 처음 크게 운 사람보다 나중에 미소 짓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자, 일단 get bytes 똑같이 get bytes 하고요. 이번에도 bytes라고 하는 놈 안에다가 특별히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 특별히 집어넣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UTF-8이 디폴트니까 UTF-8로 지금 이거를 쪼개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영문이기 때문에 UTF-8이든 MS949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내보낼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요, 한번, 그대로 write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write를 그냥 이번에는 바로 해볼게요. 자, os3.write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저 바이트 배열이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옵셋이에요. 그럼 옵셋을 제가, 여기서 7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0, 1, 2, 3, 4, 5, 6, 7. 다시 말해서 7이라고 하는 인덱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에 7칸이 빠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자를 읽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파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7번 인덱스니까 7번 인덱스부터 시작해갖고 8칸을 읽어라라고 했으니까 공백까지 더 라스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write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offset과 length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요만큼이 써질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냥 플러시하고 클로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S3, OS3.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도 내용 연결, 어펜드를 true로 만들어서 내용을 연결시켰으니까 처음엔 자바가 써질 거고, 그 다음에 헬로가 써질 거고, 세 번째는 이 긴 배열 안의 내용 중에서 옵셋 위치에 랭스 개수만큼 추가적으로 write가 되어질 테니까 더 rust가 쓰여질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키고 나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rust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문자를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신 거잖아요. 파일 아웃풋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 데이터만 지금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한글 데이터를 한번 파일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요. 결국에는 파일 아웃풋스트림 2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여러 개의 바이트를 가지고 내가 문자열을 조합을 해서 스트링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 이름은 서버 패키지는 ex05번으로 바꿀 거고, 서버 패키지 이름, 클래스 이름은 똑같이 만들게요.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 언더바 2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어차피 앞에서 여러분들 2번과 인풋 스트림에서 2번과 3번에서 봤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write라고 하는 것이 한 바이트 쓰는 거, n 바이트 쓰는 거 두 가지를 배우셨는데 기본적으로 n 바이트 쓰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한글을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에 2개 또는 3개씩 그 캐릭터 셋에 따라서 한 번에 써야지 한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바이트씩 써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똑같이 요만큼을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n바이트, MS949는 2바이트씩 써야지 최소한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UTF-8은 적어도 3바이트씩 써야지 한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n바이트씩 작성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야지 한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일을 가지고 오는 부분도 위에서 그냥 그대로 카피하도록 할게요. 자, 입력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자, 그것도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웃 파일을 하나 생성할 텐데 이번에는요 한글을 쓸 거기 때문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2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해 놓고요. 자, 마찬가지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파일 랍파운드 익셉션을 처리해 주셔야 되고, writ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IO 익셉션을 처리해 줘야 되니까 IO 익셉션이 더 상위라서 이거 하나만 상위로 throw 익셉션을 해버리면, 그러면 조금은 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조금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는 여의치를 따로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스로우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일단 헬로우라고 하는 것 대신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안녕하세요를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요 반갑습니다 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getbyte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썼다는 소리는 UTF-8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디폴트로 만들었다는 소리죠. 그럼 제가 명시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캐릭터 셋 디폴트 캐릭터 셋이라고 안 하고 for name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UTF-8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자 셋을 이용을 해서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쪼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바이트로 쪼개질까요? 각각 3가지씩이니까 15바이트로 쪼개져서 바이트 배열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바이트 배열을 한 방에 써라 라고 했었으니까 15바이트가 한 방에 써질 거란 말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n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질 테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글자가 결국에 15바이트가 여기 output2라고 하는, 이쪽이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output stream 2라고 하는 텍스트에 쓰여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이걸 한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웃풋 스트림 2라고 하는 놈은 지금 어디 만들어졌습니까? 이 위치에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위치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 위치는 지금 디폴트 캐릭터 셋이 UTF-8이니까 결국엔 이 위치에 만들어질 때 한글이 쓰여진 채로 UTF-8 안에서 만들어지면 UTF-8 타입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에는 이 파일도 UTF-8이고 내가 저장한 방식도 UTF-8이니까 나중에 글자를 열게 되면 안 깨지고 잘 열릴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UTF-8로 저장을 하고 보는 방식도 UTF-8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건 아직 안 잤으니까 일단 그 주석 처리하고요. 자, 실행
시켰습니다. 그러면 UTF-8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쪼개진 15바이트가 실제로 여기 있는 아웃풋 스트림 2에 저장이 될 겁니다.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여기 새로 고침 F4를 누르게 되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 2가 보일 거고요.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는 이 파일 자체가 UTF-8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한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저장하는 방식도 UTF-8이었으니까 전혀 깨짐없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일단은 true로 어펜드를 내용을 연결해서 쓰겠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반갑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는 한글을 쪼개서 집어넣을 텐데, 일단 쪼개는 방식은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번엔 좀 다른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캐릭터 셋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따로 썼죠. 포네임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디폴트 캐릭터 셋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폴트 캐릭터 셋 자체가 지금 UTF-8을 가리키고 있으니 결국에는 이거랑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옵셋과 랭스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15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두 글자를 떼고 씁니다라고 하는 글자를 읽고 싶어요. 아니면 씁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두 글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옵셋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6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처음 두 글자, UTF-8을 기준으로 처음 두 글자, 한 글자가 3개씩이니까 처음 두 글자를 스킵해라, 옵셋을 시켜라 라고 하면 여기 6이 돼야 될 거고요. 씁니다에서 씁니라고 하는 글자 두 글자를 읽고 싶으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6이 나와야 되겠죠. 한글 두 글자는 UTF-8 관점에서는 6바이트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6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저랑 얘기했던 것처럼 씁니라고 하는 글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씁니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 지금 방금 하셨던 것처럼 옵셋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갑이라고 하는 건 날아간 거고요. 씁니라고 하는 거 6개를 읽겠다라고 했으니까 씁니라고 하는 것까지만 읽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UTF-8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파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MS-949나 다른 걸로 하게 되면 한글이 깨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뭐 그 부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한번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위치에 가셔가지고요. 실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자, 파일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요. 지금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 만들어졌죠. 근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두 개의 파일은 자바 코드에서 생성한 파일이잖아요. 자바 코드에서, 위에 있는 두 개의 파일은 이클립스에서 생성한 파일. 이클립스에서 생성하든 자바 코드에서 생성하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문자셋을 디폴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 안에 한글이 들어가 있느냐, 영문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코딩된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파일에서 만든 케이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영어만 들어가 있네요. UTF-8이니까 결국에는 UTF-8이고요. 한글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UTF-8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UTF-8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MS-949로 디폴트로 바꿔놓고 똑같은 코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만 똑같은 코드를 만들 때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여기는 MS-949로 만들어야겠죠. 디폴트가 MS-949니까. 그래야지 한글이 제대로 들어가겠죠. 여기가 MS-949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똑같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짰다. 요거 MS-94로 바꿔서 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영어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UTF-8,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안시로 저장이 될 겁니다. 결국은 MS-949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 경우에는 다 UTF-8이기 때문에 UTF-8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번 돌렸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어펜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행을 시키고 나서 다시 F5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 안녕하세요 씁니까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오버로딩된 리드 메서드를 가지고 영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고, 영문 파일을 만들어 봤고, 자, 그 다음에 2개의 오버로딩 메서드죠. 바이트 단위로 n 바이트씩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한글 데이터를 읽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write 같은 경우에도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write 메서드 세 가지를 1바이트, n바이트, n바이트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문과 한글을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일 IO고요. 그러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정말 좀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자셋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하셔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한글을 사용하실 때, 한글을 쓰실 때 한글의 깨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